자, 지금부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논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입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도북자 그리고 반도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여야 각각 대변인과 부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당 먼저 여쭐게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논문의 표현의 문제를 삼으려면 멤버 유지 정도 돼야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멤버 유지라는 그 논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가가 혼란스러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북자, 반도자, 중립적 표현으로 BBC, 동아일보 같은 언론 매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울러 캠브리지 사전, 그다음에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중립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사 논문이라는 것, 학술 연구라는 것, 특정 국가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몰 이해가 만들어낸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여전히 이런 종북몰이, 색깔론 이걸 가지고 총리 후보를 검증하는 데까지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 구태한 태도를 우리 야당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아직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 청문회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자료 검증이 일어날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검증을 반대하는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알맞게 정당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행태는 아주 구태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학술 연구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 대변인님께서는 기자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자주 이렇게 보셨나요? 기자 처음 생활 들어봤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하는 여러 학자분들도 이런 단어는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 시점에 이미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예. 여러 공직 후보자로 출마를 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중국에서 이런 논문을 작성한다고 해도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내각을 통할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어떤 국무총리의 자리에 적합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외교 안보관이 어떤가를 검증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이 검증이 들어간 거예요. 예. 이런 걸 검증을 하려면 청문회에서 어떤 전문가도 조금 모셔오고 얘기를 전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청문회를 방탄의 도구화하고 있어요. 어떤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에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1,090건의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90건 정도밖에 자료 요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할 게 너무 차고 넘칩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내재적 접근을 하는 이런 부분부터 금전 거래의 불투명한 이 문제까지 청문회 자리에서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 참고인 재협상부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료 요청을 짚어주셔서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을 놓고도 이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 논문을 썼는데 수업을 제대로 받았냐는 취지의 그렇죠. 이야기를 이제 야당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칭화대에서 이제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국에 간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측이 일단 내가 언제 비행기를 탔고 언제 중국을 갔으며 이런 체류 기간을 사실상 알 수 있는 것을 표로
표로 정리해서 국민들께 또 소상히 알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의혹 제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후보 검증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명이 되면 또 다른 이슈로, 또 그 부분이 해명이 되면 다른 이슈로,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출판 기념회다, 그리고 빙부상이 있었고 또 재혼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소명을 하면 다시 논문 얘기로, 논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에 대한 게 없고 도북자라는 표현을 썼다. 정말 중국에 가서 하겠다는 건 맞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의혹 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해명을 하더라도 왜 부족하냐. 이 부분 인사청문회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 더 추가적인 소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인데 이 후보자만큼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인데요. 민주당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 공간이 아니고 다 국가 재산이거든요. 거기 있는 벽 자재라든지 조명 시설을 철거할 때 국회 사무처에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의 그 설명에 따르면요. 이 주진우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실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인데 돈을 들여서까지 꾸미고 싶었던 건 선민의식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부장님, 네. 이 지적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주진우 의원실을 가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회관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4년 동안 한 방을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방처럼 꾸미기도 하거든요. 과거 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경우에는 보좌진을 더 채용을 해서 이 의원실 안에 보좌진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을 두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는 공간이긴 한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한 것을 보면 이 의원실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를 좀 임의적으로 바꾼 것, 이것은 이 국회에서 허용하는 것을 좀 넘어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타당하고 만약에 이 위법한 사안이 있다라면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미묘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 이것이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근무하고 있는 의원회관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이 지금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 타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이 때와 장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앞장서서 인사 검증에 대한 다양한 그 주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메시지가 너무 아픈 나머지 메신저를 좀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한편 검찰에서는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발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장례식을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영배 의원은 검찰 쿠데타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을 필두로 앞에 내세워서 칼잡이 노릇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정치 검찰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민생의 위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던 여러 가지 국가적 국난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의 우리의 개혁 과제였고 지금도 끊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 개혁의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검찰을 들여다보자면 과연 이 검찰이 하는 행동이 일상적인 국민들에게 행하는 절차와 동일한가라고 봤을 때 왜 이렇게 긴급하게 정치적 사안에서 이미 또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혹만 가지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관례적으로 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검찰 정치 검찰의 이 구태한 모습을 또 복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것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증인 합의에 결렬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민찬 대변인, 서로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던데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정말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있었던 반론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고발장에 접수가 되면 배정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배정이 되어야지 수사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도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것을 보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한 물타기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앞서 강덕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여러 논란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행태, 이것은 지금 전국에서 본질이 아니죠. 지금의 본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합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능력을 갖췄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부터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증인과 참고인, 민주당에서는요, 이 자체를 파행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고 저희가 한 발 물러서겠다라는 이런 합의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 받지 않았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것은 간결합니다. 이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순수한 후원금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돈을 건넨 사람이 반드시 나와서 국민 앞에 묻고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 증인 참고인은 반드시 채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의혹 다뤄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